2022학년도 수능 첫 모의평가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엔 재수생들까지 시험에 참여하면서 모든 수험생들의 실전이란 생각으로 임했을 텐데요. 대입 전략 세우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올해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데 나침반이 될 첫 모의평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통합수능으로 전환된 이후 평가원에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였는데 네. 일단 생각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국어 1교시부터 수험생들은 이제 공통과목,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에서 특히 어려웠었고 특히 국어는 전년도에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었는데 금년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88점, 그다음에 합격과 작문이 90점 정도로 1등급 커트라인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학도 공통과목에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80점대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 과목은 금년도가 이제 EBS 연계율이 보통 한 70%에서 50%로 낮추는 첫 해입니다. 영어 문제가 EBS와 직접적인 연계되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엔 1등급이 무려 90점 넘는 학생들이 12.7%가 나왔는데 이번 저희 추정으로서는 한 6%대 정도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 또한 대단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 첫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치러진 시험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수능 모의평가였죠. 지난해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국어가 구분 없이 그 한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봤었죠. 근데 금년도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이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각각 나뉘어져서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죠. 근데 금년도부터는 문과, 이과가 같은 시험지를 풀어보는 시험의 공통 과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과, 이과가 좀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관심사에 된 과목이 바로 수학 과목이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회탐구에서 두 과목,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회든 과학이든 한 과목씩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한 과목을 하든 두 과목을 한 개 영역에서 같이 하든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런 형태로 문이과 통합은 이루어 놨는데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과 대학을 들어올 때는 기존의 이과 수학이었던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 과목에서 반드시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든지 그다음에 이과에서 사회탐구는 안 되고 과학탐구를 시험 본 학생들만 지원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험은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문이과가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과생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지금껏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같은 시험지를 풀어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학 과목이 금년도부터 이제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22문제를 문과, 이과가 같이 풀어봅니다. 물론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이과, 그다음에 학률과 통계, 문과 이렇게 구분이 돼서 8문제를 각각 따로 풀어보는데 문제는 이 30문제 중에서 22문제 같이 풀어보는 영역에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됐었는데 3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거의 100점 만점으로 안산을 해보면 한 20점 정도가 뒤처지는 결과값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에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낮게 형성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불안하고 특히 전체 그 4% 안에 들어오는 수학 1등급에서 문이과의 이제 구성 비중을 보면은 3, 4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8, 90%가 1등급이 이과 학생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되면은 문과 학생들은 수시 수능 체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불안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에 따라 수능에서도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대입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고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어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76%가 지금 공통 과목에 책정이 되어 있고 수학도 73%가 지금 현재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보통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고 좀 뒷전에 놓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EB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문제 출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영어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은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변수 과목이 될 수 있고 네. 특히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도 뒤처지고 있는데 영어마저도 못했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어떤 그 피해를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도 끝까지 소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어 과목도 잘 챙겨야 하고 또 선택 과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일정상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우선 6월 30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가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전 점수 구간대에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결과에 따라서 합법과 작문을 지금 선택한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로 바꿔 또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언어와 매체는 한 26%밖에 이제 채택 비율이 안 되는데 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과에서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과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보다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해서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학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에서 상위권이든지 중위권이든지 하위권이든지 비슷한 점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미적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률과 통계 문과 학생들 중에서 학률과 통계 점수가 좀 중하위권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은 미적분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한데 반대로 또 이과 학생들이 또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학률과 통계를 역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년도 수능에서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등교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당장 부모님들 걱정은 태산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팁을 주신다면요. 우선 뭐 학력 저하 현상이 좀 뭐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좀 불안할 텐데 네. 사실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학교 1학년 이전 단계에서는 뭔가 좀 테스트를 보면서 학력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뭔가 조금 어렵게 조금 그 공부를 좀 시도를 해본다라든지 현재 학교 수준 상태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어떤 수준 상태가 전국적인 평균치에서 좀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학교 수준보다 높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